강사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하는 데서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만 무더운 게 아니고 이거 참 예사일이 아닙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는 일본의 동경은 너무 더워서 이번에 52명이 더워서 죽었답니다. 열사병으로 5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캔자스 가는 지역에서는 46도까지 기온이 오르니까 소들이 너무 더워서 1만 마리가 폐사했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6월 달에는 열대야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 13일부터 열대야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엄청 무덥죠. 이 엄청 무더운 이런 기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구가 다 같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가면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지금 우리가 그 35도 6도 안 합니까? 언젠가는 50도 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탄소 줄이기 운동에 우리나라도 협조해야 합니다. 탄소 줄이기 운동의 가장 좋은 방법은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탄소 배출하는 주범이 석탄입니다. 석탄은 전기 1kW를 생산하는데 탄소를 992g을 배출한답니다. 992g. 석유는 탄소를 갖다 550g을 배출해요. 그런데 LNG 가스라는 게 있죠. 그거는 탄소를 50g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원자력은 어느 정도 배출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탄소 배출을 10g을 배출한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유럽 회의에서도 보니까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게 이번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굶어 죽느니 난립니다. 그리고 이 더위에 견뎌내느냐 못 견뎌내느냐 이런 한국에 있어요. 소련에서 석유와 가스를 갖다가 관을 막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일체 사용을 안 하기로 결의를 하니 막아 놓으니까 석유 가격이 122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22달러까지 오르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떤 피해를 받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금년 6월까지 수출이 우리나라 생기고서 제일 많이 수출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3,503억 달러를 수출했으니까 우리나라 작년에는 3,032달러를 수출했어요. 작년보다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에 470억 달러를 더 많이 수출했어요. 그러니 엄청 돈이 많이 벌었죠.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엄청 손해를 봤어. 왜 그러냐 하면은 수출을 3,503억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수출하고 보니까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오히려 103억 달러의 적자를 봤어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우리나라 생기고서 제일 많이 하고
석유 가격이 오르고 LNG 가격이 오르니까는 손해를 오히려 더 봤다 이겁니다.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들죠.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 10척 가운데 4척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 중국에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도 그 성능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중국계 싸다고 세계에서 많이 주문을 하다가 요새는 중국 거 주문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로 주문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년 전에 LNG 배를 갖다가 약 80척을 갖다가 모두 전 세계 걸 우리나라가 다 주문을 받았거든요. 받았다가 폭삭 망했어요. 조선사가. 왜 망했느냐? 주문을 받을 때 배를 만드는 건 철입니다. 전부 다. 그 철 후판이라고 하는데 배에 들어가는 그 철 그 후판이 있는데 그 후판이 1톤에 10만원 했어요. 2년 전에 10만원 하던 게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0만원이라 12배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를 10만원짜리 재료를 맞춰가지고 배를 주문 받아가지고 배를 지금 만들면 12배 재료 가격이 오른 걸로 배를 만들어서 줄여야 하니까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새 현대중공업에서 전에 주문 받았던 걸 전부 다 해약을 했어. 우리 배 못 만들겠다. 배 못 만든다고 해약을 하고만 계약금을 배로 물어줘야 돼. 계약금을 배로 물어줘도 배 안 만드는 게 훨씬 돈 버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다 해약을 하니 해약을 당한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 배는 필요하지. 해약이 됐지. 그러니까 요새 금년부터 재계약을 합니다. 이제 오른 가격 다 줄게. 다시 계약하자. 이래서 이제 돈 벌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계에서는 배를 우리나라 말고는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좋은 소식이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끌을 게 뭐 있느냐, 이제 휴전을 하자. 러시아도 계속 전쟁을 해보니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요. 러시아에서는 석유가 제일 세계에서 아주 엄청 지금 뭐 저 세 번째로 많이 생산 안 됩니까? 러시아에서 석유, 가스 팔아먹을 데가 없어. 중국밖에 안 사요. 다른 나라 안 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부도 직전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러시아에는 또 금이 세계에서 생산이 많아요. 금도 사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는 러시아도 지금은 죽을 지경이라요. 그래서 이번 8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휴전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회원국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면 소련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다 파괴가 됐으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줘야겠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정도 돈을 보태줘야 하느냐. 지금 700조에서 1300조. 그 돈은 우리나라 한 2년 예산입니다. 그 정도를 우크라이나를 돕자 이렇게 회의가 됐습니다. 그래 이제 전쟁이 곧 끝나면 우크라이나 복구 작업이 있다 이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더 크죠? 우크라이나 복구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더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무기가, 우리나라 무기 기술 알죠? 우리나라 무기 기술이 세계에서 미국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은 미국 수준인데 미국 무기 가격보다 우리나라가 4분의 1 정도 쌉니다. 그러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성능 좋고 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팔릴 수밖에.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든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 무기 살라고 난리가 지금 이제 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무기를 7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100억 달러를 쉽게 수출할 겁니다. 100억 달러 같으면 13조라요. 무기 수출이.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앞서는 그런 군사력을 유지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처럼 저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없었다 하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덕에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라가 말이죠. 여자들이 그 빼쪽구도 있죠. 뒤끝이 그 빼쪽한 구두 아니십니까? 키가 좀 커 보이기 위해서 전부 다 여자들이 그런 신을 신는데 그 빼쪽구들을 신고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이제 신으면은 여자들 신지 말라고 해요. 신으면은 너무 꼭 눌러버리면 땅 밑에서 석유가 올라가 버려. 그만큼 석유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 그 석유가 많은 나라인데도 그 나라 왕은 머리가 있어요. 야, 이게 석유가 떨어지면 우리가 전기도 없고 다 굶어 죽지 않느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거기에서 세운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를 바라카 원전이라고 그러죠. 4기를 세웠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이 원자력이 지금 지구에서 세운 원자력 발전소 가운데 최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보니까 야, 석유가 없으니 다 굶어 죽겠구나. 전기불도 못 켜겠구나. 이런 찰나에 이명박 대통령이 세운 바라카 원전이 세계 1등이다. 이래 되니까는 지금 각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을 하려고 이제 줄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까지 10기를 갖다가 수출하겠다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기라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세우는 그 원자력 발전 이렇게 세계 1등의 성능을 갖출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폴란드에서 4기를 세워요. 폴란드. 체코에도 4기를 세워요. 그 다음에도 그거 뭡니까? 영국 맨체스터도 4기의 원자력 발전을 세웁니다.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엄청 많이 생산되는 나라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석유가 땅바닥에 없어지면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도 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웁니다. 그러면 제일 잘 만드는 원자력 발전을 세우겠습니까? 못 만드는 중국 원자력 발전을 세우겠어요? 자연히 우리나라께 원자력 발전소가 다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입찰할 때 우리나라 보고 참여해달라 그겁니다. 우리나라 보고 참여해달라 하는 것이 세계 여론이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합작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을 세우자 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합작하려고 하겠습니까? 먹고 살 일이 이제 터집니다. 먹고 살 일이 터져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인연금 40만 원이 문제 아니라 왜든지 오래만 살면 돈 감당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당 못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뭐냐? 담수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뭐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말이죠,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투유카는 여자라요. 이 여자가 개똥쑥이라는 거, 왜 우리나라 들판에 흔한 쑥 아니습니까? 그 개똥쑥에서 양약 성분을 갖다 발취해 가지고 만든 약이 말라리아 병을 퇴치하는 약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개똥쑥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약을 만들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요전에 방송에 보니까는 노벨 의학상을 탈 사람은 우리인데 왜 중국에서 받느냐 이런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나라는 허준이라는 사람이 동의보감에 이미 써놨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데 왜 중국 사람이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과연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이나 이런 채소들을 보면 다 약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채소만 잘 먹어도 죽을 병이 없어요. 죽을 병이. 그만큼 약효가 뛰어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는 그 버드나무하고 버드나무 껍질 아니습니까? 그 버드나무하고 버드나무 껍질을 갖다 독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 독일의 바이엘 약품이라고 들어보셨지 싶은데, 그 바이엘 약품에서 우리나라 버드나무 잎하고 껍질을 수입을 해가서 거기에서 즙을 내가지고 만든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우리나라 건데 돈은 독일에서 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래.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집에 가시다가 이래 잘 보고 찾을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돈 한번 벌어볼 만해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은행잎을 꼭 살라고 해요. 왜 은행잎을 우리나라 것만 살라고 그러느냐, 외국에서 은행잎을 추출해 가지고 혈압약하고 당뇨약하고 치매약을 은행잎에서 만듭니다. 근데 이것을 만드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성분 분석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못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말이죠, 세계에 있는 은행잎을 다 수입을 해 가지고 독일의 대사관을 통해 그 은행잎을 다 수입을 해 가지고 그 은행잎의 성분에서 양리 성분을 빼보니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은행잎이 다른 나라 은행잎보다 성분이 10배가 더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은행잎을 수입할 때는 우리나라 것만 수입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좋으니까.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출을 하다가 자 우리도 한번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뽑아보자 이래갖고 요새 뽑은 게 진코민, 기넥신 하는 거 들어봤죠? 혈행 그 개선제로 쓰이는 진코민, 기넥신, 대개 보면 뭐 우울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데 먹는 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뽑았는데 다른 나라는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나 치매나 암 같은데 사용하는 성분을 뽑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잎에는 여러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야 나도 집에 가서 은행잎 가려서 묵자 절대로 가려 못 만듭니다. 왜? 독성이 많아요. 외국에서는 그 독성은 안 빼고 양리 성분만 빼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약을 만들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은행잎 좋다 이러면서 그걸 삶아가지고 집에서 그냥 매일 그거 마시다가는 얼굴이 퉁퉁 부어서 큰일 납니다.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이 은행잎이 원래 은행이 큰 나무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팍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게 딱 두 종류라. 나무는 은행나무만 살았고 그 다음에 풀 가운데는 어성초라고 들어봤죠. 비린내 나는 거. 그게 살았어요.
그래서 왜 어성초가 피부 관계 치료약에는 아주 좋죠. 그러니 이런 것이 원자 방사능에도 살아날 수 있는 은행이나 어성초라면 틀림없이 양약 성분도 엄청 좋은 게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 거 천지라요. 우리 참 반도체도 지금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70%가 우리나라 걸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못 만들면 외국에서 선풍기라든지 텔레비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개발이 영들됐죠. 대만한테 지금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를 하려고 했더니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더니 매일 서대문 형무소에 앉혀놓으니까는 만들 수가 있나 이거라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새 새로 대통령 들어섰는데 사면해줘 가지고 기업인들 사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그래 좋은 걸 만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세워놓으니 저절로 홍보가 돼가지고 이제 원자력 발전 가면 우리 대한민국 이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할라팍하는 석유 유전을 발명을 했어요. 유전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사이에도 한라파에서 매일 4만 배럴의 석유 원유를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그중에 40%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유전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2042년까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기름이. 그거 참 이런 어려운 때가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 유전 개발은 지금 싹 손을 다 끊었잖아요. 이명박이 믿다고 외국에 해놨던 유전이라든지 광산을 다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이 참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제 또 하여튼 지도자는 잘 들었어야 돼요. 옛날부터 말이 있죠. 무식한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겁을 안 납니다. 귀신 쫓으려고 부적을 왜 무당들이나 이 점 치는 데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식한 귀신은 부적이 뭔지를 몰라 겁을 안 내. 부적을 겁을 안 내는 무식한 귀신도 있지만 무식한 지도자는 빚내는 걸 또 겁을 안 낸다네. 나라의 빚이 얼마가 되든지 그냥 막 땡겨가지고 다 쓰고 지금처럼만 인프레가 일어나고 물가는 그냥 하늘 높은 지로 오르고 다 죽는다고 난리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한다 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잘 나라를 이끌 사람을 우리 어르신들이 잘 뽑아야 돼. 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도 20%가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누구 시킬까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 어르신들 마음에 달렸다.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또 하나 성공한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에 서울대학 병원을 거기에 세웠어요. 그 병원을 세우는데 전 세계에서 거기에 세우려고 다 붙었어요. 심지어는 아랍에미레이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 왕의 딸이 미국의 스탠포드에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그 병원을 세우려고 미국에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 딸이 이제 미국 스탠포드를 다녔으니까 얼마나 운동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부터 전부 다 달라붙어서 운동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업 경영은 세계 1등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쪼매난 구멍회사인 현대건설을 세계 5대 건설회사로 만든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이한테 그 상당한 혜택을 줘가지고 참 이명박 대통령이 다쓱하는 회사도 세우고 안 그랬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대단한 경영자라요. 그런데 미국을 물리치고 서울대학 병원을 아랍에미리트에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서울대학에서 지금 운영을 한대. 거기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조 가까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의술 가면은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1등이다. 세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의 위암하고 대장암은 우리나라만큼 수술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미국의 대학병원 의사가 나도 위암이 걸렸다 하면은 딴 데 안 가고 우리나라 온다 하잖아요. 그만큼 수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은 다 해버려. 남이 로켓 쏘는 걸 보고서 딱 보고 아 됐다 딱 쏜 게 요번 누리호가 지금 인공위성이 뜨고 다니잖아요. 딱 쏜 게 됐다. 그래가는 게 우리나라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그 외관에 미군 부대에 있을 때 한국 사람 기술자 뽑을 때는 한국 사람은 기술자를 뽑을 필요가 없다. 왜? 사람 그냥 써라 이거라. 왜? 이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자동차 이렇게 이렇게 고치고 이러는 거 옆에 서가지고 이래 한나절만 보면 오후에 벌써 기술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옆에 오면 자꾸 숨기는 게 일본에서 라면을 만들어갖고 김종필 있을 때 삼양라면에 그 라면 기계 하나 5만 불 주고 안 팔았습니까? 그때 팔고 날 때는 저들이 라면 만들면 어떻게 놓겠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라면이 세계 1등이다. 세계 1등. 안 되는 기라 다른 놈이 붙으면은 왜 그러냐면 육수를 만드는데 죽인다 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라면 가운데 그 신라면 가는 거 있죠. 신라면 같은 거는 미국 사람들이요. 신라면 가운데 불액 신라면 가는 게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 불액 신라면 같은 거는 미국 사람들이 건더기를 건져 먹으면 옆에 놈이 국물을 마셔버린다. 그만큼 국물이 기가 막히다 이겁니다. 왜? 보면은 그냥 다 만든다니까. 중국의 그 왕교작 하는 게 있어요. 중국 만두. 그게 미국을 쓸었습니다. 중국의 만두가 미국을 싹 쓸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CJ 제1제당에서 비비고 하는 만두를 만들라고 넣었더니 중국게 안 팔려요. 중국 거는 비계가 많이 들어서 기름져가지고 못 먹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만두는 먹어보면 입에 착 감치면서 입안이 향긋하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 안 먹겠습니까? 예. 그러니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1년에 한 사람 앞에 라면을 76개를 먹는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 먹는 게 한 사람 앞에 76개 라면을 먹는데 베트남은 쌀라면밖에 안 먹어요. 베트남 사람들 쌀라면을 먹는데 히딩크라고 있지요. 이 사람이 베트남의 축구대표팀 감독이 된 다음에 히딩크가 라면을 먹으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라면을 먹어가지고 요새 베트남은 한 사람에 56개를 먹는다. 101년에. 우리나라가 76개. 베트남이 56개를 먹으니 베트남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억이라 1억. 그리고 베트남에 말이죠. 일본에 도요타 자동차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갈 때는 베트남엔 도요타 자동차밖에 없었어요. 히딩크가 가가지고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1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태어나는 아들부터 히딩크하고 태어난다네. 그만큼 인기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베트남에서 팔리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보니까는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1등이 현대라. 그러니 얼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인기가 대단하냐. 인기도 인기지만 기술이 뛰어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으면 일본에다가 산요 소닉 하는 거 있고 도요다가라는 거 있었습니다. 아니 도시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가 모니터를 수출했어요. 그러면 그 모니터를 받아 가지고 소니나 도시바에서 텔레비전을 만들어 수출했다 이겁니다. 모니터 수출하던 소니가 폭삭 망해가지고 요새는 삼성전자 받아가지고 대리점으로 팔고 앉았어. 그러니까 지가 기술 가르쳐줘가지고 지가 그러니까 종업원을 썼는데 종업원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주인으로 앉아있다 이겁니다. 기술이 이 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잘 교육을 시키면은 교육만 잘 시키면은 이게 굉장한 나라인데 이게 불행스럽게도 이 교육이 지금 잘못돼 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쟁 없는 교육을 시켜 놓으니까는 지금 기초학력이 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지금하고 성적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는 배가 성적이 더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요새 학교는 공부 가르치는 곳이지 학교가 여간입니까? 아들이 학교만 가면 TV 자는다. 아니 공부 배워야 할 학교에서 TV 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배우니 월급은 선생이 받고 학원 선생은 월급도 못 받아. 이게 거꾸로 됐어. 아니 이놈의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몇 년 사이로 학교를 없애고 여간으로 다 바꿨냐. 나는 이거 학교에 가다 보면 종로 초등학교인데 저 간판을 가 종로 큰 여관, 종로 작은 여관 이래 쓰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새로 교육감이 17명 가운데 8명이 보수 교육감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학력을 신장하겠다 이러니까는 진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도 기초학력 시험을 치겠다 이제 나와요. 진짜 그랬어야죠. 그래 그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을 자기의 수준을 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시험 치는 것도 없죠.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 그래 우리 그 손녀보고 물어봐. 너 학교에서 공부 몇 등 하는 거인가? 우리는 등수 없어요. 1등 아니면 꼴등 2개밖에 없어요. 이렇다. 그래 어떻게 해서 1등 꼴등만 있는 거니까 시험자하고 100점 맞으면 1등이고 100점 못 맞으면 꼴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학교가 된 겁니까? 그래, 이게 이래서는 안 돼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그래서 바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교육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교육자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수학 선생 가운데 이 사람은요 자기 반 학생들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마치면 집에 가가지고 그 학생을 한 사람을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가르친 그 반의 수학은 다른 반 수학 평균이 40점일 때 그 반 평균은 80점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공부를 마치고 퇴근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공짜로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한 장 돈을 받은 적이 돈 받는 게 없다 이겁니다. 가서 봉사를 해요. 그처럼 옛날 선생님들은 애를 진정 사랑해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스승이라는 말을 썼어요. 요새 스승이라는 말을 씁니까? 스승이라는 말 안 써요. 교사라고 하죠. 그리고 노동자들이요 요새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김교신 선생은 진정한 선생이라요. 김교신 선생은 알다시피 함석헌 선생하고 친구입니다. 함석헌 선생하고 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양정고등학교 지리선생하고 박물선생을 했어요. 양정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자기 반의 학생 60명을 5명씩 토요일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고 밥을 자기가 먹이고, 그리고 걔들하고 민족의식을, 당시에는 식민지니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토순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학생, 비리비리한 학생이 하나 있네. 가가 송기정이라고 이름 들어봤죠. 송기정이가 그 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송기정이가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일제시대 월사금을 내야만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그래서 송기정이가 돈이 없어서 월사금을 못 내니 김교신 선생이 월사금을 다 내줬어. 양정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송기정이가 그 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찹쌀떡 장사하고 각설탕을 일제시대에 팔았어요. 그래서 학비를 마련했는데 그걸 하지 말고 네 취미를 길러라. 송기정이가 보니까는 학급에서 달려보니 제일 잘 달려요. 그래가지고 너는 마라톤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송기정이를 마라톤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송기정이를 공짜로 학비를 대주며 자기가 또 밥을 먹여가면서 송기정이를 키워가지고 송기정이가 대한민국에서 16번을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라톤 대회에서 13번 출전해서 10번을 우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등한 학생이 도쿄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송기정이가 조선 대표로 도쿄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래 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마라톤을 달려보면 42.195km 아닙니까? 30km 지점에서는 힘이 빠져갖고 대개 보면 지친다. 무의식적으로 달린다 합니다. 난 안 달려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다 해요. 그리 송기정이가 30km 지점에서 비실비실하면서 제대로 못 뛰니 여 김교신 선생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르면서 기정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비실비실해서 되겠느냐. 어떻게든지 너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이러면서 막 선생님이 뒤에서 쾅을 지르니까. 그래서 송기정이가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렇다. 내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못 박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야겠다. 이러면서 죽을 힘을 다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대표로 나간 겁니다. 그래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그 달릴 때 당시에는 송기정이보다 기록이 좋은 아르헨티나의 사발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 사발라라는 선수가 계속 앞서가는 기라. 그러니 못 따라가겠어. 아무리 따라가려도 사발라는 앞서가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달리면서 눈에 이렇게 부엌에 비치는 게 누가 비치냐. 김교신 선생의 눈물이 이래 흘리는 게 앞에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죽는다 생각하고 달려가지고 드디어 사발라를 제치고 올림픽에서 송기정이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히틀러한테 투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투구가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보물 204호입니다. 예. 송기정 선수는 그 후에 우리나라 육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2002년에 폐렴으로 9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송기정 선생을 키운 김교신 선생은 양정고등학교에서 민족교육을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파면이 됩니다. 그래 양정고등학교 10년간 근무하다가 파면이 돼가지고 경기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래 경기고등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하다가 개성 송악산에 가가지고 겨울에 그 눈이 내렸고 얼음이 언 그 바위 밑에 개구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바위를 들춰보니까 개구리가 얼어 죽었어요. 그 얼어 죽은 개구리를 조상하는 글을 썼어요. 그게 조상할 조자에다가 개구리 와자를 쓴 조와라는 글입니다. 그 우화 그 소설인데 그거를 써가지고 발표한 거는 거기에 죽은 개구리는 우리 멸망한 우리 조선을 갖다가 비유로 은유로 해가지고 썼다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딱 알고서는 김교신 선생을 체포해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1년간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서 옥살이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사감으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보니까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 요새 공무원 월급 3배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노름을 하는 기라.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일일이 쫓아가 다니면서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 온 민족이 이렇게 노예처럼 사는데 노름을 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노름하는 걸 다 끊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장질부사가 돌아서 연병이라고 그러죠. 장질부사가 돌아가지고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우리 민족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기라. 그러면은 이제 김교신 선생이 그 시신을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장례를 다 치러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김교신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흥남 비료 공장에 직원들이 그 김교신 선생한테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나라가 해방이 됐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은 누가 합니까? 선생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은 이제 이런 일에서 손을 놓으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김교신 선생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장질부사 겁내가지고 이걸 그만두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갖다가 장례 치러주다가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1945년 4월 25일 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넉 달만 참았으면 해방이 됐는데 정말로 아까운 선생님이죠.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야만 나라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벤 카슨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벤 카슨은 흑인인데 공부를 꼴찌라 미국 데트로이트에 살면서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구구단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늘 싸움이나 하고 다니는 아주 불량배였어요. 이런 벤 카슨이 학교에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전부 다 놀리는 거야. 바보, 꼴찌, 병신 이렇게 놀려 싸니까 벤 카슨이 계속 수모를 받다가 어느 날 자기 주머니에 칼을 들고 가서 요번에 만약 놀리는 놈이 있으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또 바보라고 놀리는 학생한테 칼로 팍 찔렀어. 칼로 찔렀는데 그 칼이 옷을 뚫고 우리 허리띠에 있는 빠클에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아가 안 죽었어. 그런데 이 아가 벤 카슨이 그때 13살이라 미국에도 보면은 14살 이하는 처벌을 안 합니다. 이걸 촉법 소년이라고 그러죠. 촉법 소년. 우리나라도 지금 14살 이하는 처벌을 안 하다 보니까는 14살 이하 애들이 요새는 힘이 어른이라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 죽이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12세나 13세로 낮추자는 겁니다.
근데 이 벤카스는 확 찔렀는데 빠클에 다행히 걸려가지고 아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야가 이제 경찰에서 촉법사령으로 풀려나가지고 어머니하고 교장실로 갔습니다. 교장실로 딱 들어가니 교장 선생님이 벤카슨의 손을 딱 잡더니 아, 네가 벤카슨이구나. 이 손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세계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될 손이구나. 이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교장이 자기한테 힘을 불어넣는 2주 때까지 자기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그 학교 교장이 데트로이트 교장이 자기에게 야, 카슨, 너는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될 손이다. 이런 데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하고 약속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하면서 야, 벤카슨, 주님께서는 늘 너하고 함께 있는데 너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 대신 너는 일주일에 2번의 책 2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나를 타고. 그래서 벤카슨이 공부도 안 하던 돌대가리가 각종의 책을 읽고 독후감 쓰려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6개월간 정말 못 견디는 지옥의 터널을 건너고 6개월 후부터 책에 대한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도서실에서 늘 살이했어. 그리고 도서실이 유일한 친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이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암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벤카슨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하도 이제 도서관에서 하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설명을 하니까 선생님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급에 있던 애들이 바본 줄 알았는데 아, 저놈이 저렇게 재주가 있구나 이러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야가 그 후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데트로이트 고등학교를 졸업해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의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되는 게 벤카슨이라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33살 때 존스 흡킨스 대학의 외과 과장을 했어요. 그때 세계에서 미국에서 머리 3개가 붙고 몸이 붙은 삼쌍둥아가 출생이 됐는데 이건 서희를 다 죽여야 하는 기라. 그런데 벤카슨이 수술하고 서희 다 분리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겁니다. 이 최고의 의사가 된 벤카슨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하고 같이 경쟁을 한 사람이라요. 트럼프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처음에 트럼프보다 12%의 공화당 지지율을 더 올렸습니다. 벤카슨이 32%, 트럼프가 24%를 얻었어요. 그런데 벤카슨이 이슬람 교도들을 미국에서 추방을 해야 한다 하는 인종차별 발언을 한 후에 지지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포기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벤카슨은 주택 장관을 했어요. 트럼프 밑에. 그러니까 완전히 돌대가리 못 쓰며 버림을 받던 한 소년이 그 학교 교장이 손을 잡아주면서 벤카슨,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어.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강원이라고 들어봤죠. 지강원이라는 놈이 어디 나쁜 놈이겠습니까? 너무 가난한 게 죄였지 않습니까? 지강원이가 1988년에 올림픽 때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 교도소로 옮기는 죄수 12명 가운데 지강영은이가 주범이 돼갖고 12명이 버스를 탈취하고 탈출했어요. 다음날 8명은 돌아왔고 4명은 도망가서 경찰하고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왜 지강연이가 그렇게 흉악한 놈이 됐느냐? 지강연이가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술 시간이 되면 미술 준비를 제대로 못해요. 미술 준비를 못하니까 담임선생이 대가리를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를 매일 안 하는 너 같은 새끼는 학교를 오지 말든지 아니면 훔쳐서라도 가져오야 안 되겠느냐, 이러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훔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훔치기 시작하고 훔쳐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점점 많이 훔치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돼가지고 550만 원을 강탈하다가 잡혀서 그래가지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7년형을 받았어. 그런데 7년형을 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있어 보니 억울한 기라. 왜? 어떤 놈은 대통령 동생인데 70억을 꿀꺽했는데 다 자기하고 똑같이 7년형이라. 그래가지고 탈출을 결심하고서 그가 한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유전무죄, 돈 있는 놈은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 없는 놈은 죄인이다. 그게 바로 지강은이가 한 말이라요. 담임 잘만 내고 인생 쫓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전에 그 트로트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트로트를 뽑는데 보니까는 난 거기에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김호중이가 족보가 아닙니까? 김호중이를 가르친 사람이 서수성 선생이라, 음악선생, 김천예고 음악선생인데, 그런데 이놈이 말이죠. 김호중이라는 놈이 김천예고의 오지랑, 원래 경북예고다니다 김천예고로 갔거든요. 그런데 경북예고에서 퇴학이 돼하고 김천예고로 갔어요. 성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수성 선생이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학교라나. 그리고 온몸에 문신이고 그냥 막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고 조폭이라. 조폭 가운데서도 보통 조폭이 아니고 조폭의 쓰리라. 조폭에는 보면 서열이 있어요. 왕초가 있고 그 밑에 넘버2가 있고 넘버3. 야가 넘버3라. 야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종 격투기에 우리나라 우승을 안 알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도사라.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니까 선생님이 왜든지 야를 갖다가 성악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폭들은 업소를 관리해. 업소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못 오는 기라. 그러고 싸움이 붙게 되면 가서 또 칼로 찌르고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못 오거든. 그러니까 서수정 선생이 이걸 알고 그래가지고 그 조폭 두목을 찾아가서 사장님, 내가 이 야를 갖다가 음악으로 성공시키고 싶은데 야를 갖다가 조폭에서 왜든지 탈퇴시킬 수가 없느냐. 이러니까 그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 관례가 우리의 룰에 의하면 만약에 나갈 때는 오른손 하나를 도끼로 끊어내 놓고 나가라. 그래 돼 있으니까는 그러면 오른손을 끊자. 그러니까 이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야를 오른손을 끊으면 음악가로 못 만드니 나는 음악 선생이니까 피아노를 취하니까 내 두 손은 놔두고 내 오른발을 끊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야를 갖다가 저한테 보내주세요. 난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나라에도 김교신 선생 같은 선생이 있구나. 제자 하나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다리를 끊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조폭이 감동해가지고 그냥 보내줘가지고 가가 독일 유학 갔다 와서 요번 미스터트로이에 4등했대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단하게 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가는 저 스승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라. 이런 스승으로 우리나라를 채울 때 우리나라의 장래가 왜 되겠습니까? 우주에서 제일 잘 살 겁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그만하라고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든지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